어이가 없어. 배달 플랫폼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상위 35%한테. 건수가 100건이 넘을 텐데. 확실히 배달 플랫폼 똑똑한 것 같아요. 절대 손해 안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절대 손해는 안 봐. 오히려 더 이득이 어떻게 보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플랫폼에 내는 배달비 수수료가 인하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듣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인하된다. 배달 플랫폼 이슈 순서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서 3월 26일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배달의 민족도 불이 나게 전고객 무료 배달을 선언했습니다. 8월 9일 배민원 수수료가 인상되고 배달비 인하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월 9일은 배민클럽이 이제 등장했어요. 8월 20일에 배민클럽 구독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9월 11일에 배민앱 인터페이스가 개편됐고요. 9월 11일에 배민클럽이 이원화돼서 기존에는 배민원만 배민클럽이었는데 가게 배달까지 배민클럽이 적용이 됐습니다. 무료 배달이 되면서 수수료가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상성협의체라는 게 있어요. 생성 배경은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업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한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느냐? 배달 플랫폼이죠.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자영업 단체 대표님들 7월 24일이에요. 상생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슈를 들으셨을 거예요. 총 11차 협의까지도 불발됐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11월 14일 12차로 상생협의안이 합의됐어요. 그게 지금 수수료 인하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배민원이랑 쿠팡이츠 상생협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고요. 배달의 민족 가게 배달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자, 기존 수수료는 9.8%였어요. 그리고 배달비가 2,900원 부담이었습니다. 사장님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냐? 상위 35% 사장님들은 이 수수료 9.8%가 7.8%로 그리고 배달비는 500원이 인상돼서 3,400원입니다. 수수료는 2%가 하락되고 배달비는 500원 인상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요 내용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상위 35에서 50% 사장님들은 수수료는 3% 하락하고 배달비는 200원 인상이에요. 매출 50에서 80% 사장님들 수수료는 6.8, 배달비는 2,900원. 하위 20% 사장님 수수료 2%, 배달비는 2,900원. 자, 이렇게 딱 들으니까 수수료는 낮아지고 배달비는 뭐 500원인 200원 뭐 이렇게 인상은 되니 어떤 게 이득인지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앞에 이제 설명한 거를 보기 편하게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배달비는 인상이 돼요. 수수료는 낮아지고요. 20% 하위 많이 낮아지고 배달비는 똑같고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배달비도 없고 이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현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배민원이랑 쿠팡이츠예요. 자, 수수료 9.8, 카드 외부 결제 수수료 3%, 그리고 수수료 부가세. 총 수수료가 14.08%예요. 만원짜리를 팔았을 때 수수료가 적용돼서 정상 금액은 5,600원, 2만원짜리는 14,284원. 자, 이거는 현재입니다. 포지션마다 정상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페이지가 중요한 페이지예요. 사장님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상위 35% 매장 총 수수료는 11.88%예요. 정산을 하니 5,412원, 200원 정도 더 떨어졌어요. 2만원짜리를 팔면 60원 정도 떨어졌네요. 거의 비슷하다고 볼게요. 자, 25,000원짜리를 파니까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3만원짜리를 파니까 300원 느네요. 상위 35% 매장 사장님들은 2만원 아래 때는 줄어. 그리고 25,000원 정도 그 이상 팔아도 현재랑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0만원씩 팔면은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자, 이유는 수수료는 낮아졌으나 배달비가 높아졌습니다. 객단가가 낮으면 만원짜리 아래 때는 280원 요 정도가 지금보다 더 주는 거예요. 내가 35에서 50% 매장이다.
10,000원짜리 팔았을 때 5,822원. 자, 200원 더 늘었어요. 그리고 20,000원짜리는 500원이 더 늘었고 25,000원짜리를 파니까 800원 늘었네요. 그리고 30,000원짜리를 파니까 800원 느네요. 상위 35, 50% 사장님들은 기존보다는 조금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50% 이상 사장님들은 똑같다고 봐야 돼. 50%에서 80% 한번 보겠습니다. 만원짜리 팔게 되면 6,000원 남네요. 한 300원 늘고 2만원짜리도 한 600원 느네요. 그리고 25,000원짜리는 900원 늘고 3만원짜리는 1,000원 느네요. 이제 하위 20% 사장님들은 만원짜리 팔면 1,000원 더 남고 2만원짜리 팔면 한 1,800원, 25,000원짜리 팔면 2,200원 더 남고 3만원짜리 팔면 3,000원 더 남네요. 정말 장사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조금 숨통이 트인다. 지금보다는. 그 수수료는 전 좀 못마땅하지만 일단은 뭐 개선되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자, 영수증이 개선됩니다. 매장에서 지불하는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를 배달 영수증에 기재한다. 이거 뒤에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고객님이 계산하는 얼마 중에 배달 어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겁니다. 사장님들이 이게 다 가져가는 돈이 아니다라는 걸 알리고 배달 플랫폼에서 많이 가져간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네. 그리고 최해 대우 금지, 요거 꽤 문제였거든요. 플랫폼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쿠팡이츠가 사장님한테 배달의 민족보다 우리가 얼마가 더 높다 그러면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배달의 민족은 쿠팡이츠보다 판매 가격이 비싸면은 뭐 이런 혜택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플랫폼끼리 사장님 한 명 두고 판매 가격 컨트롤을 했단 말이에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시키는 거, 이거는 매우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장님들의 편의성이 올라간 건데 매장에서도 기사분이 픽업하러 오는 게 위치가 보인다. 편의적으로 조금 좋아진다. 자, 아까 1번이죠. 영수증이 개선됩니다. 중개수수료가 한 칸 들어가요. 이 가격에 중개수수료 나가는 게 뭐 3,000원이다. 그러면 이 가게 사장님이 가져가는 건 뭐 2만원이구나. 이게 얼마나 큰 파장이 있거나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고객은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하는 건 기본값이에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2번 기사님 어디쯤 오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는 보이는 거죠. 다음은 최해 대우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유리한 조건으로 최소 주문 금액 음식 가격을 설정하도록 계속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충족돼야 배민클럽을 뭐 이용할 수 있다. 쿠팡이츠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최해 대우라고 하고 요거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건 아주 잘 된 거죠. 자, 요기요 한번 살펴볼게요. 요기요 베이직에서 요기요 라이트로 바뀌었어요. 기존 가게 배달을 12.5%에서 9.7%, 그리고 요기 배달을 12.5%에서 건당 2,900원을 9.8에서 2,900원 다 낮아지는 거죠. 포장은 7.7 더 낮아졌어요.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차등을 해서 주문 건수가 많으면 오히려 수수료를 더 낮춰주는 거예요. 4.7%. 요건 반대죠.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되고 주문이 많을수록 더 낮춰준다는 거야.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에 뺏겨있는 고객을 우리 쪽으로 당기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주문을 이뤄내게끔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근데 상당히 좋네요. 자, 영수증 개선하는 거 배민원 쿠팡이츠와 똑같고요. 배달 위치 공유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장이 뭐가 좋냐? 배달 기사님 위치가 확인되면 픽업 시간에 맞춰서 조리를 하면 음식이 식거나 늦게 나오거나 너무 빨리 나오거나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요기요는 매장 지원이 있어요. 하위 40%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중개 수수료 20%를 사장님 포인트로 환급을 해준다. 요기요 사장님 앱 내에서 할인 랭킹, 요타임딜, 가격 쿠폰 등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더 나아진 거는 요기요밖에 없네요. 차이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배달의 민족 그리고 쿠팡이츠는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높고 배달비도 높다. 매출이 낮을수록 수수료와 배달비가 낮다. 자, 요기요는 반대로 매출이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 배달비는 동일하고, 그리고 하위 40% 매장은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로 전환한다. 정리를 다시 해본 겁니다. 상세 협의안에 대한 반론이 또 제기됐는데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게요.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및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이중 가격제를 추진 중입니다. 배달해서 판매를 할 때 수수료나 배달비가 붙으니까 배달 가격이랑 뭐 포장이나 홀 가격이랑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상위 35% 매장은 객단가 25,000원 미만일 경우 추가 부담이 있었죠. 많이 팔수록 많은 지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하나는 상위 35% 하위 20% 이런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당신의 가게는 50%입니다 하면 근거가 뭡니까?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아직은 명확한 기준이 없고 매장 내 판매와 배달 판매 이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 35% 매장은 오히려 추가 부담이 있어요. 커피 3잔을 주문하면 평균 객단가가 14,000원일 때 수수료와 배달비는 이렇게 되고 정상 금액은 9,000원입니다. 자, 이게 동일한데 정상 금액은 8,937원. 그래서 수익이 작아지는 거야. 팔면 팔수록.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니까 또 문제가 있어. 사장님들은 가격 방어가 되는데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손님은 적자가 돼. 배달비는 고정이잖아요. 근데 자, 한 그릇만 주문했어요. 13,000원이에요. 도입을 하면 12,000원이야. 근데 4그릇 주문한다고 하면 총 43,000원인데 가게는 48,000원이 되는 거야. 이중가격제가 오히려 고객한테는 또 안 좋아. 객단가 낮을 때는 가게 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방어가 되는데 객단가 커지면 배달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잔 팔 때는 사장님들은 가격 방어, 많아질수록 고객이 부담이 계속 가중된다. 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자료를 쭉 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의의를 드는 게 뭔가 타진이 됐다. 확실히 배달 플랫폼 똑똑한 것 같아요. 절대 손해 안 보게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절대 손해는 안 봐. 오히려 더 이득이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어. 오히려 배달 플랫폼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위 35%한테 건수가 100건이 넘을 텐데 그러면 얼마야 이게. 그러고 하위 사장님들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이득을 보는데 하위 사장님들이 몇 건을 팔겠어요. 하위 20% 사장님이면 하루에 10건도 못 파는 사장님일 텐데 뭐 한 건 팔아서 1,000원을 덜 가져가고 상위 35% 사장님들 하루에 100건도 파는데 그 사장님들한테 100원씩 더 가져가면 자, 이 영상 꼭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해서 협의 본 이 12차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라는 거 만천에 좀 알려주세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먼저 이 환경을 잘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항상 이기는 게임만 하면 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나가시는 분들이 결국엔 환경이 좋아졌을 때 쌓여있는 인사이트를 막 활용해서 다 가져간다. 저희 엠브로 컴퍼니는 지금 이런 것들을 빠르게 분석을 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장님들께 이러한 정보를 주고 브랜드를 개선해주고 매출을 개선해주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잘 준비된 엠브로 컴퍼니의 브랜드를 적시적절하게 잘 녹여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엠브로 컴퍼니 검색하셔서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창업계가 특히나 이 배달 창업계가 잘 되게끔 노력을 많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엠브로 컴퍼니 되겠고요. 좋은 자료는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